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그중에서도 GA258 발췌본을 중심으로 안트로포조피 운동의 초기 역사와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슈타이너가 고향을 잃은 영혼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영적 탐구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당신께서도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슈타이너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물질주의가 정말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소외감 같은 걸 느끼고 더 깊은 의미를 갈망했다고 해요. 이들을 고향을 잃은 영혼들, 그러니까 하이마트로제 젤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뭔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그너 음악, 이 바그너주의, 리차드 와그너 틈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면서요? 이런 영혼들에게는 마치 영적인 세계로 관한 문처럼 느껴졌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내면의 깊은 갈망 때문에 바그너 운동에 이끌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 거의 종교적인 체험처럼요. 네, 그런 측면이 강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영적인 갈망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바로 당시 신지학 협회, 테오소피컬 소사이어티 같은 운동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블라바츠키 부인의 저작들이 그때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신지학 협회, 저도 들어봤어요. 네, 이 신지학 협회는 굉장히 강한 공동체 의식, 뭐랄까 그들만의 어떤 자아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슈타이너도 초기에는 신지학 협회랑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교류가 있었죠. 하지만 슈타이너는 신지학의 가르침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심지어는 좀 유령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유령 같다고요? 와, 그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회원들이 마치 고대 이집트나 인도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들처럼 느껴졌다고까지 묘사했으니까요.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한 영성이라고 본 거죠. 아, 고대 무덤에서 나온 유령 같다니. 그렇게 느꼈다면 슈타이너가 다른 길을 모색한 게 이해가 되네요. 특히 그가 괴테 연구가로서 유럽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슈타이너는 동양의 지혜를 그냥 수입하듯이 가져오는 방식보다는 자신이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던 서구 문명, 특히 괴테의 작품 세계 안에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괴테의 녹색뱀과 아름다운 백합의 동화 같은 작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식으로요. 아, 유럽의 지성사라는 맥락 안에서 영성을 찾으려 한 거군요. 네, 안트로포조피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당시에 로베르트 치머만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 제목에서 가져온 건데요. 정말요? 이름은 빌려왔지만 내용은 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름만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치머만은 굉장히 추상적인 뭐랄까 5가지 논리적 이념 같은 걸 이야기하는 데 그쳤거든요. 반면에 슈타이너는 예를 들어 그의 저자 자유의 철학에서 제시된 것처럼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지향했어요. 인간 내면의 영적 본질 또 도덕적 충동의 근원을 탐구하는 그런 길 말이죠. 그러니까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성찰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네, 바로 그거죠. 근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물론적 과학의 힘이 워낙 막강했잖아요. 윤회 같은 영적인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도전적인 과제였죠. 그래서 슈테이너가 때로는 토피나리 같은 당대 인류학자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당대의 과학적인 논의 틀 안에서 영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아, 그런 시도도 있었군요. 주류학계의 시선 속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흔적이 보이네요. 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슈타이너가 신지학 협회와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한 지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신지학협회가 어떤 강한 집단적인 정체성, 소속감을 굉장히 중시했다면요. 슈타이너가 구상한 안트로포조피 운동 혹은 협회는 그보다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영적 탐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개별적인 노력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았어요. 개인의 자유로운 탐구요? 네, 지혜는 오직 진리 안에 있다는 그 모토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집단의 권위나 교리보다는 개인의 주체적인 탐구를 앞세운 거죠. 이게 두 운동을 가르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단이냐 개인이냐 그 초점이 달랐던 거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안트로포조피라는 것은 물질주의에 지친 고향 잃은 영혼들의 깊은 갈망에서 출발했지만 당시 유행했던 신지학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서구 문화에 뿌리를 두면서 개인의 내적 발전과 자유로운 진리 탐구를 강조하는 그런 독자적인 길을 제시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신께서도 그 시대적 고민과 슈타이너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100여 년 전쯤 과학 만능주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의미와 기반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고민과 탐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미는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여정과 어떻게 맞닿아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옛날 사람들의 질문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